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행 다니는 사람이 부럽다. 가고 싶어요.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렇죠. 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9살 지금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마이 굿니스. 미국 해외 취업을 도전했었고 지금은 미국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 회사 이렇게 세 군데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해외 취업은 이렇게 한 달 정도 일하고 며칠은 휴가를 갈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 마치고 공원에서 딱 누워가지고 책도 읽고 그냥 놀고 싶은 거. 아니야, 일하고 일 마치고 나서 막 좀 카약도 타고 이러잖아요. 일 마치고 나서 워라벨. 국내에서 취업을 하시면 퇴근하고 나서도 카톡이 계속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피곤하죠 진짜. 최악이죠. 그쵸, 최악이죠. 미국에 계신 분들 특히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가정적이에요. 그런 걸 제가 원합니다. 그쵸. 그게 진정한 워라밸이죠. 그렇죠. 간혹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이렇게 해외 취업이 막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요즘 많이 가기도 하고 한번 가볼까? 국내 힘들다던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멋 모르고 지원을 했다가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힘들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뭔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뭔가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를 보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준비해야겠네요. 어떻게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셨어요? 미드만 보고 그러니까 미드 보고 흘려듣고 유튜브 보고 that's all. 목표 국가를 설정했으면 그 국가에 대한 적어도 배경 지식 정도, 그러니까 그 국가의 문화 정도는 알고 가야지 해외 취업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취업하시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되게 신기하다고 해요. 저한테 이게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사느냐. 친구들이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고생하냐. 뭐 하는 거냐. 어차피 했는데 정리하고 한 거 와라. 주변 반응은 다 이래요. 다 왜 이래요.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대리거나 한국에서 네. 과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요. 그때 그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지금은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젊을 때 간 나를 부러워하는 거죠.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이거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지. 한국 대기업 연봉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대기업 수준으로 받고 오.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르게 보이네요. 근데 저는 갑자기 다르게 이제 보이네요. 사실 해외 취업 경력을 가지고 스카웃이 돼서 지금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보다 확실히 보수는 좋아졌죠. 커리어. 네, 메뚜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프리 토킹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Hi, tell me about yourself. Okay. My name is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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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call me MJ. 오케이. I really enjoy working and meeting with a lot of different people. 약간 인터뷰 답변 Yes.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It's a- 외워놓으신 것 같아요. Yeah. Have you ever met foreigner 아. girlfriend or boyfriend? Never? Oh. Not my God. yet. Why not? You work so long time. What's going on? I like Asian guys. 그럼 언어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토익 스피킹, 오픽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일할 때 좀 무난하게 일할 수 있다?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왜 다 토익 치잖아요. 그게 곧 나의 영어 실력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토익 몇 점이야, 토플 몇 점이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랑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기본입니다. 해외 취업 전에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K문부 스쿨이라고 하는 좋은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희망하는 국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 있는 현지 취업생이랑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프랑스요? 프랑스요? 프랑스. My goodness. 되게 생소한 나라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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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휴가 중이어서 와, 이런 게 바로 그 유러피안 라이프 아닙니까? 프랑스 해외 취업하고 나서의 취업 만족도는 어떠세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한국에서 취업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가장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주 근무 시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데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있고 가능하면 오래 있고 싶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나요? 저는 프랑스 물류유통
해외 취업 과정을 수료해서 지금은 포워딩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혹시 해외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K무브 프랑스 취업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총 600시간의 연수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언어 수업이었고요. 다른 절반은 이제 일반 취업 준비 과정이라든지 물류유통업계에 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해외 정착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최대한 8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해외 정착 지원금으로 소개가 되는 금액들은 저희가 온전히 현금으로 받는 금액들이 아니라 저희가 이수하는 교육 과정에 투자되는 비용 플러스 저희가 정착 이후 취업을 무사히 한 걸 증빙한 다음에 받게 되는 소정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보통은 돌아가는 항공권을 사용하는 걸로 어떻게 받으셨나요? 해외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한데 해외 취업 근로계약서랑 근무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 준비하고 그리고 취업 과정에 대한 수기를 작성하면 저희 심사를 통해서 정착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지금 해외 취업을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프랑스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이 취업할 그 나라의 언어를 꼭 준비해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준비할 때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낭만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의사소통의 기본은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업계 이해도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하실 때 어렵진 않았는지. 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현지에 먼저 날아가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준비도 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사실은 거의 1년이었어요. 저는. 눈물 샤워.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이어링 매니저 하시는 분의 강연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저 사람 왜 여기 있지? 신기하잖아요.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 마셨어요. 커피를 한잔 하다 보니까 그 잡의 공석이 생긴 거 알게 된 거예요. 기회를 잘 잡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침 그 자리에 제가 레주메를 준비해 갔어요. 아. 그래서 커피숍 바로 레주메를 드렸고 이렇게 노력하고 잡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 라는 걸 보시고 취업을 시켜주신 거죠. 그런 두드려야 다양한, 되네요. 네, 우여곡절이 저는 사실 취업 과정이 자격 시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저는 비교적 첫 취업은 쉽게 된 편이고 꾸준히 잘 준비해서 이렇게 훈련 받고 가서가 저는 제일 힘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라든지 텃세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원인이 돼서 3개월차에 대상포진이 왔던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지내면 좋은 날이 올까? 이렇게 하던 가운데 생각을 조금 고쳐먹고 근데 더 밝은 척,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점점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엄청난 성장이 6개월 이후부터 이루어졌고 이제 1년 차 되던 날 회사에서 실제로 취업 비자 제의를 하셨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받기 쉬운가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식 취업 비자라고 하면 H-1B라고 하는 비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부터 받아서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의 전초기진 J-1 비자를 받아서 많이 출국을 하시는데 이제 이 비자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H-1B로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그 신청한 인원의 30% 정도만 승인이 맞아요.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5,000불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5,000불 정도 되는 기업에서 거니까 내는 회사에 서포트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런 거 없죠. 왜냐면 회사에는 급여를 주잖아요. 와 그럼 초기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본인이 비자 발급 비용은 본인의 부담이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상쇄되는 비용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상착을 하신 케이스신데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처음 정보는 월드잡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잘 빨리빨리 구해졌었나요? 아무래도 한국
외국인들 채용하는 정보들은 월드잡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다양한 국가들, 다양한 직무들을 한 번에 모아놓으니까 한국 포지션을 찾는 정보를 찾기가 제일 쉬웠어요. 월드잡에서. 해외 취업을 처음에 준비하실 때 내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월드잡 플러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국가 막론하고 거기 이제 정보를 찾기 힘드실 때는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K무브 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채용 중인 공고라든지 아니면 민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나 국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해외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해외 취업 수기도 사실 거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본인 저- 쓰셨잖아요. 제 취업 수기 하나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하게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거기에 취업 수기를 다 녹여 놓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아 이렇게 준비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인터뷰를 보잖아요. 그렇죠. 꿀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전 팁이 하나 있는데 면접관은 그 제 노트북 바탕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스크립트를 다 적어놨어요. 오, 그거 괜찮다. 그랬던 게 있고 만약에 너무 답변이 어렵거나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그러면은 헬로 약간 이러면서 끊겼다고. 그러면서 너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라인 정리 버튼 있어요. 눌러버리고.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보통은 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는 대로 받으시다가 1년이 지나면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연봉 협상을 하고 저는 2배까지 받는 친구도 봤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가장 연봉 중요한 협상 시간. 중이에요. 혹시 이거 영문 자막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아. 사실 지금 어느 단계냐면요 20%라고 딱 불러놓으니까 회사에서 왜냐면 그렇죠. 전례가 없어요 20%가. 음. 그래서 미안한데 진짜 20%는 안 돼. 그러면은 15%. 15%는 샐러리로 하고 5%는 5개월이 지나고 줘. 그 5%는 안 되겠어. HR에서 안 된대. 15%로 갈래? 오케이. 내가 감수를 하고 15%를 할게. 대신 내가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고객사들이랑 먹는 밥값을 지원해주고 활동비, 지원비 이런 거 다 해줘. 하는 거죠. 지금 그 최종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네 이럴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 안 돼요. 취업을 하려는 그 회사가 나를 왜 고용을 해야 되는가? 나라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비자나 모든 것들 서포트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채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취업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계속 고민만 하고 해외 취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도전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본인에게 투자를 하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외 취업 사이트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공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은요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이 사람을 개런티하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링크드인이나 뭐 해외 잡사이트에서 보시는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좀 막연한 게 있었어요.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아까 자경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성. 저도 한 적극성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숙제를 좀 많이 내준 것 같아요. 원론적인 거, 해외 취업이 왜 필요한가? 이 기업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